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창세기 5번째 장, 완전해지는 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초의 신인류라 불리게 될 에밀리의 이야기입니다. 인류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기계와 융합한 존재, 유전자가 강화된 존재, 그리고 여전히 순수한 인간으로 분화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각자의 신념을 위해 싸우는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DNA 이중나선이 점점 디지털 회로로 변해가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당신의 육체가 불완전한 프로토타입에 불과하다면 기꺼이 업그레이드 하시겠습니까? 아마 쉽게 대답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병도 안 걸리고 늙지도 않고 지금보다 10배는 똑똑해질 수 있다면 솔깃하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의 내가 사라진다면요? 바로 이 딜레마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장의 주인공 에밀리 천을 소개하겠습니다. 왼쪽 화면을 보시죠. 12살의 에밀리 천은 끔찍한 교통사고로 척수신경이 손상됩니다. 의사의 선고는 냉정했습니다. 다시는 걷지 못할 겁니다. 이것이 그녀의 평생을 지배한 무력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보시는 것처럼 에밀리는 실험적인 유전자 치료를 받고 다시 걸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부작용으로 신경가소성 과잉 증후군을 얻게 돼요. 뇌가 멈추지 않고 정보를 갈구하는 천재가 되었지만 에밀리에게 육체는 여전히 좁은 감옥길 뿐이었습니다. 이제 에밀리가 42세가 된 시점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이 주사기 안에 뭐가 담겨 있는지 아시겠어요? 바로 나노봇입니다. 30년간의 연구 끝에 12살 때 끔찍한 교통사고로 척수신경이 손상된 후 불완전함을 극복하기 위한 그녀의 마지막 도박이 시작됩니다. 그녀는 유전자 치료 부작용으로 얻은 천재성과 함께 멈추지 않는 뇌의 갈증을 끝내기 위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기로 결심합니다. 자, 이제 좀 기술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에밀리가 받는 시술의 이름은 은빛 물결입니다. 화면 왼쪽을 보시면 기술 사양이 나와 있어요. 54억 개 나노봇 기반의 초고 해상도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입니다. 오른쪽의 작동 원리를 보시죠. 이건 현재 연구되고 있는 뉴럴 더스트 기술의 궁극적 진화입니다. 뇌 뉴런 약 16개당 1개의 나노봇 센서를 배치해서 개별 뉴런 단위의 완벽한 데이터 동기화를 목표로 합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뇌 속을 헤엄치는 수십억 개의 초소형 로봇들이 당신의 생각 하나하나를 읽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에밀리의 몸이 데이터로 분해되어가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왼쪽에 감각의 해체라고 적혀 있죠. 수술실의 온도, 습도, 소리, 전자기파가 전부 숫자가 되어 뇌를 찌릅니다. 현실이 말 그대로 픽셀 단위로 쪼개지는 거예요. 오른쪽을 보시면 기억의 오염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거예요. 12살 때의 교통사고 기억과 지금 수술실의 풍경이 뒤섞입니다. 트럭 경적 소리가 심박계 경고음으로, 아스팔트의 감촉이 수술대의 냉기로 변해버립니다. 과거와 현재의 경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화면을 보세요. 인간의 형체가 산산이 부서지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중대한 고장, 즉 크리티컬 에러 메시지가 뜨고 있고요. 생물학적 뇌와 디지털 신호가 융합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화면 아래 문구를 보시죠. 생물학적 뇌와 디지털 신호의 융합, 그것은 진화인가, 소멸인가? 에밀리는 지금 더 높은 존재로 진화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인간으로서 소멸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각자가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너무 먼 미래의 공상처럼 느껴지셨나요? 화면을 보시면 3가지 기술이 나와 있습니다.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 뉴럴 더스트, 그리고 커넥톰 분석. 이것들은 전부 현재 연구되고 있는 실제 기술입니다. BCI는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를 비롯한 여러 기업에서 이미 임상시험 단계에 있고요. 뉴럴 더스트는 UC 버클리에서 2016년에 처음 제안된 개념입니다. 커넥톰, 즉 뇌의 모든 신경 연결 지도는 이미 초파리와 선충에서 완성되었고 인간 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철학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화면을 보시면 원래의 뇌가 점점 기계로 대체되어가는 과정이 보입니다. 뉴런이 나노칩으로 바뀌고 결국 새로운 뇌가 만들어지죠. 그런데 질문입니다. 옛 부품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리고 새로운 뇌는 정말 나일까요? 화면의 질문을 읽어드릴게요. 당신의 뇌세포가 모두 기계로 바뀐다면 당신은 언제까지 당신입니까? 이것이 바로 테스스의 배 역설입니다.
배의 널빤지가 부식돼서 하나씩 교체하고 결국 모든 부품이 바뀌면 그 배는 원래의 배일까요? 소설은 묻습니다. 육체를 버린 복제본은 영혼을 가지는가? 인간성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가? 기술이 발전하면 새로운 위협도 생깁니다. 화면 왼쪽을 보시면 브레인 제킹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해커가 타인의 BCI에 접속해서 운동 제어권을 빼앗거나 감정을 조작하고 기억을 심거나 지우는 최악의 사이버 범죄입니다. 화면의 인용문을 보세요. 그는 자신이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누군가 브레인 제킹을 통해 내 손가락을 움직여 반가쇠를 당기게 했다고. 오른쪽에는 신경권이라는 새로운 인권 개념이 나옵니다. 뇌신경 데이터와 정신적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권리죠. 인지적 자유, 정신적 프라이버시, 정신적 온전성, 즉 생각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21세기 후반의 주요 인권 투쟁이 될 것입니다. 완벽한 기술은 없습니다. 화면에 세 가지 한계가 보이시죠? 첫 번째, 열역학적 지옥입니다. 54억 개 나노봇이 방출하는 열이 뇌 단백질을 변성시켜 내부에서부터 파괴할 위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 면역 폭풍입니다. 뇌의 면역체계인 미세하교세포가 나노봇을 침입자로 간주해서 치명적인 신경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데이터의 심연입니다. 뇌의 커넥톰 정보량은 약 1제타바이트에 달합니다. 현재 기술로는 실시간 전송 및 처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기술적 유토피아에도 넘어야 할 물리적 벽이 있다는 것을 이 소설에서 놓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전환됩니다. 정말 중요한 장면이에요. 화면을 보시면 두 손이 만나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는 디지털화된 손이고 하나는 인간의 손이죠. 화면 속 대사를 읽어드릴게요. 기술이 나를 강화시켰지만 나를 구한 건 당신의 인간성이었어요. 생물학적 죽음의 문턱, 자아가 소멸하던 순간, 그녀를 심연에서 건져 올린 것은 알고리즘이 아니었습니다. 동료 데이비드가 잡아준 손의 천이었어요. 모든 것이 데이터로 환원되는 세상에서 계산되지 않는 단 하나의 값, 그것이 바로 인간의 온기입니다. 화면에 DNA 이중나선이 점점 디지털화되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이 소설이 던지는 가장 큰 질문입니다. 기술이 우리를 다른 존재로 만들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인간으로 남을 수 있는가? 그 대답을 향한 300년의 여정. 새로운 창세기는 2030년대부터 시작해서 인류가 어떻게 변화하고 분화하고 그리고 어쩌면 초월하게 되는지를 그려갑니다. 에밀리 천의 이야기는 그 거대한 서사의 첫 번째 파도입니다. 이 장의 제목이 완전해지는 순간이죠. 그런데 완전해지는 순간 우리는 정말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게 될까요? 화면에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테스스의 배입니다. 당신의 뇌와 육체가 기계로 대체된다면 당신은 언제까지 당신인가? 둘째는 결핍과 완벽함입니다. 고통과 결핍이 사라진 완벽한 존재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인가? 불완전함이야말로 인간다움의 조건은 아닐까? 셋째는 기술에 닫힙니다. 천이 없는 데이터의 세상에서 사랑과 연대는 어떻게 가능한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바로 이 소설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화면에 미래 도시와 DNA, 그리고 그 중심에 빛나는 칩이 보이시죠? 에밀리 천의 선택은 그녀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인류 전체의 미래를 열어젖힌 첫 번째 열쇠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5장 완전해지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선택이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인류가 어떻게 네 갈래로 갈라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창세기 호모사피엔스와 그의 친구들은 문피아에서 연재 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